고급 모드의 반복 전송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 전송 기능이라는 것은 정해진 대상에게 편성된 내용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기능이 왜 꼭 필요하냐 하면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주요 공지사항을 한두 시간마다 계속해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반복 전송 기능입니다. 반복 전송을 하려면은 일단 대상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송 내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복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몇 분 간격으로 몇 회 반복해서 전송할지 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30분 간격으로 3번을 반복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송이 지금 되지 않도록 일단 예약으로 예약 시간을 설정해 놓겠습니다. 자, 예약 시간을 현재 시간에서 10분 뒤로 해놓고 반복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간격으로 3회 반복해 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스케줄이 이렇게 잡히겠습니다. 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주고요. 이렇게 전송 스케줄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9분 뒤에 보내지죠. 아까 10분을 선택해서 전송되면서 이제 소요 시간이 있는 바람에 이제 9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인 39분 뒤에, 그리고 또 30분 뒤인 1시간 9분 뒤에 전송이 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전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송 간격을 5초로 뒀죠. 그러니까 이게 보내지고 5초 있다가 이게 보내지고 또 5초 있다가 이게 보내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 전송 기능입니다. 1대1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사실 필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송 스케줄 화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스케줄은 메시지 작성에서 메시지를 작성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전송되어질 각 건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정 시간이 나오죠. 예정 시간이 도달하면은 전송이 되는 건데요. 지금 동시간대에 생성한 카톡 메시지들은 예정 시간이 모두 동일하게 잡히게 됩니다. 이거를 선택을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3명을 선택하고 메시지를 이전 내용을 사용해서 작성해서 예약 전송을 30분 뒤로 잡고 전송을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모두 3건이 모두 동일한 시간으로 편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명을 선택해서 이전 내용으로 하고 전송 간격을 60초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60초로 잡으면 자, 동일하게 예정 시간이 같은 시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왜 60초로 설정했는데 다른 시간으로 잡히지 않고 동일한 시간으로 잡혔을까요? 네, 사실 여기 이게 설정한 60초라는 간격은 기존의 소통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송에 있어서 파일이 보내지고 문자 카톡이 전송되고 하는 소요 시간도 있고 각 프로세스별 진행이 되는 소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정한 전송 간격이 딱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정 시간은 모두 편성된 시간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예약 시간이 있다면은 이 시간으로 잡히겠죠. 그러나 예약 시간이 없으면은 모두 편성된 시간으로 잡힌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약 시간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어서 생성 시간과 예정 시간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죠. 자, 남은 시간은 이제 전송이 시작될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말하고요. 상태는 현재 전송이 예정인지 아니면은 완료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써 있지 않으면은 전송 예정인 상태고요. 자, 전송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전송이 완료되게 되면은 실제 전송이 된 시간이 전송 시간에 표시되게 됩니다. 전송 목록은 현재 전체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료된 것과 예정인 것, 전송 중인 것들이 모두 함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이 옵션 선택이 전송 예정, 전송 중, 완료 이런 것들로 체크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낼 예정이거나 전송이 완료된 건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위에 보기를 한번 살펴봐서 이러한 전송 중이나 시간 초과 또는 실패로 선택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예정 빠른 순이라는 옵션 체크박스가 있는데 여기다 체크를 하면은 예정이 빠른 순, 예정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정렬이 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해제하게 되면은 예정 시간이 느린 순서대로 표시되게 됩니다. 각각 전송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전송 건에서 어떠한 내용이 보내질 것인지 옆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고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시면은 미루 보기가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오시면은 시간 초과로 실패건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관리자가 실수로 이 프로그램을 꺼놓고 퇴근을 했으면은 그 다음날 출근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프로그램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카톡 메시지는 전송이 되지 못하고 시간 초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송 예정과 시간 초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설정에서 정의되어 있는 유효로서 전송 가능 시간차,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이것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 전송 예정과 시간 초과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예정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정 시간에서 1000분이 지나지 않았으면 전송 예정인 건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설정한 1000분이 지났으면 시간 초과 건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실패는 어떤 경우에 실패로 표시가 될까요? 예를 들어 이 건이 예정 시간이 되어서 이 대상자에게 카톡을 보내려고 할 때 카카오톡은 이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해서 대상 친구가 조회가 되면은 내용 전송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나 PC 카톡에서 친구 대화명이 바뀌어서 잠깐 바꿔볼게요. 친구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일치하지 않겠죠.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친구가 없다고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찾을 수 없으므로 카카오톡은 이 건에 대하여 실패로 여기고 다음 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인위적으로 실패건을 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이라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나영은 이나영-2로 이름을 제가 바꿔놨습니다. 여기에서 예약 없이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보내지겠죠. 네, 전송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를 찾고 있죠. 그러나 현재 일치하는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실패로 규정하고 종료하였습니다. 또 실패로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러한 실패건이 많을 경우 이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시간 초과로 실패건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실패로 된 건이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은 실패건과 시간 초과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시 보내고자 한다면은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대상을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버튼 선택 시간 초과 실패건 재시도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전송 예정 건으로 바뀌게 되고 전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아까 변경한 이름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역시 실패로 뜨겠죠. 네, 그래서 이나영의 이름을 종전대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이거를
재수도를 해보겠습니다. 재수를 누르자마자 예정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잡히면서 다시 재전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태는 전송 예정으로 바뀌고 예정 시간은 현재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즉시 보내지겠죠. 네, 눌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버튼은 선택건을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미 전송된 건이 있다. 전송 완료 건도 삭제할 거냐?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묶음 전체 삭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묶음 전체, 묶음이라는 것은 메시지 작성할 때 여기에 여러 명을 불러오고 전송 버튼 한번 눌러서 전송 스케줄을 편성했습니다. 이때 함께 대상이었던 그 건들은 묶음 건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선택건 삭제를 눌러야지 전부 삭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만 선택하고 묶음 전체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함께 편성되었던 건들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네, 하나만 선택하고 묶음 전체 삭제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묶음 전체가 삭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선택 친구에게 이전 내용에서 재사용해서 전송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성이 됐는데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전송 대상에 추가라는 버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친구들, 뭐 전송 예정이 됐건 전송 중이 됐건 전송 완료가 됐건 실패가 됐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선택하고 그 친구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작성하고 싶을 때 전송 대상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네, 선택한 친구 4명이 메시지 작성 화면에서 전송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역시 해당 대화창을 열어보고 싶으면, 즉시 열어보고 싶다면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해당 대화창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화창 열 때는 Alt 키 플러스 클릭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버튼은 내용이 많을 때 맨 위로 갔다가 맨 아래로 갔다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맨 뒤에 있는 거는, 맨 밑에 있는 거는 보이질 않죠. 맨 밑으로 이동하려면은 이 버튼, 맨 아래로 라는 버튼을 이용하면은 끝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자, 1번이 보고 싶다 하면은 이게 스크롤을 올리거나 클릭하지 않고 바로 이 버튼, 맨 위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맨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 최대 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최대 1000개라고 써 있으면은 1000개만 보여줍니다. 자,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1000개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전부 다 보여준다면은 데이터를 끌어와서 표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미리 볼 개수를 정해놓고 그것만 불러옴으로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은 10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5건이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5개라고 하고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네, 5개만 보이죠. 뭐 20개를 하면은 네, 20개만 보여지고요. 네, 이런 기능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 1000개, 2000개를 세팅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만 착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 내가 스케줄을 만든 거는 뭐 100건인데 왜 20건밖에 안 보이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오류로 생각하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로, 최대 몇 개 보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실시간 전송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 중이 깜빡거리고 있죠. 대기 중이라는 것은 지금
예정 시간이 도달하는 건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대기 중이다. 확인하면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이 도달하게 되면은 즉시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일시정지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스케줄을 잡아서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이 시간이 도달하면 카톡이 전송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문자나 이미지를 첨부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럴 때는 이것이 그대로 전송이 되지 않도록 멈춰 세워야 되겠죠. 멈춰 세우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일시정지 체크박스입니다. 여기에 일시정지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체크가 되고 바로 대기 중이 일시정지 중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송 프로세스가 정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정할 거를 무엇이 잘못된지 확인하고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직접적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게 발견이 된다면 일단 이 사람들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만들려면은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전송 대상에 추가를 눌러줘서 이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메시지 작성 화면에 대상 목록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못 작성이 된 이 스케줄은 삭제를 시켜버리죠. 자, 아까 여기 20개로 해놨는데요. 2000개로 바꾸고, 자, 여기 모든 사람들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 작성에 와서 메시지를 다시 작성하게 되는 거죠.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수정 저장을 하고 다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보내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명단이 발견되어서 아까 여기에 전송 스케줄에 반복 전송을 했었죠. 그래서 그 명단을 그대로 가져오는 바람에 이 명단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선택해서 삭제하고 그리고 전송을 누르면 전송 스케줄이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일시정지가 눌려져 있어요. 일시정지가 눌려져 있으면 현재 시간에 즉시 보내기로 전송을 해도 전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일시정지 중이니까요. 그러나 일시정지를 해제하게 되면 예정 시간인 건들이 전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끄자마자 바로 전송이 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총 전송량을 표시합니다. 오늘은 몇 개를 보냈고 어제는 몇 개를 보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송 스케줄 화면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전체적인 과정을 모두 지켜보면서 진행해 봤습니다. 이전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내용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송되었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때 어떠한 문자와 이미지가 보내졌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성 중인 메시지의 특정 문자 내용이나 또는 특정 이미지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와 이미지를 하나씩 선택했죠. 이렇게 전송 내용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전 내용에 와서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해도 되지만 이렇게 전송되었던 이 묶음 전송 내용의 리스트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삭제를 하고 자, 이전 내용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함께 보내졌던 묶음 문자와 파일, 이미지가 함께 재사용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도 매번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선택한 다음에 즐겨찾기를 해 놓으면은 이렇게 맨 위에 위치하게 되고
네, 앞에 별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즐겨찾기라는 것이죠. 최대 100건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전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불러오기보다는 딱 필요한 개수만큼만 불러와서 보여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최대 건수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파일에 대해서도 즐겨찾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자주 보낸다 하게 되면은 선택하고 즐겨찾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즐겨찾기로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런 거를 즐겨찾기로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각각 하나씩 했습니다. 전체 즐겨찾기를 한 번에 보고 싶다 할 때는요,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은 자, 이 개별이 아닌 이 모든 구성 파일과 문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즐겨찾기는 한데 모아져서 맨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자, 보고 싶으면은 자, 이렇게 보기 버튼을 누르는데 보기 버튼은 이미지와 파일만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텍스트, 문자는 이렇게 옆에 별도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보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목록은 클릭이 안 되게 잠기게 됩니다.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보기를 풀러주면은 그때서야 이제 목록이 클릭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정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설정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사용자 정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넣었고요. 제휴 코드는 뭐 기관이나 단체, 커뮤니티 이런 데서 대량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휴 코드를 설정하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양도와 관련해서 지침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할 수 있는데 무상 양도여야 합니다. 쭉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판매를 하시다가 저희한테 포착이 되게 되면은 계정 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저렴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무료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평생 무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그거는 평생 무료라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평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국민 그런 라이센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한 말로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양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유상양도, 즉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미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내 대화명을 설정하는 게 있죠. 내 대화명은 아까 메시지 작성할 때 나에게 테스트로 나에게 보내볼 수 있는 이러한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전송. 이게 가능해지려면 설정에서 여기에 내 대화명을 저장해 놔야 됩니다. 내 대화명이란 것은 나와의 대화, 내 카톡 있죠. 나와의 카톡. 이것을 여기에 저장해 놓는 것인데요. 내 창만 열어 놓으면은 내 대화창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오기 때문에 저장이 참 쉽죠. 네, 저장됐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데이터 위치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파일을 현재 사용하는 PC에만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네, 서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물론 이 유저, 사용자 정보는 서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 어디에서든지 사용자 인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용자가 저장해 놓은 이런 데이터들은 서버 쪽에 저장이 안 되고 현재 PC에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유출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어떤 게 만약에 내가 사무실에서도 사용하고 집에서도 사용하는데 동일한 데이터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걸 위해서 이게 준비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저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저장소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클라우드라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네이버 마이박스의 저장소, 네이버 마이박스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네이버에 로그인하게 되면은, 이동하게 되면 마이박스라고 있어요. 마이박스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무료 저장소가 우리가 어디서든지, 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나만의 저장소가 무료로 30기가가 주어집니다. 30기가 주어져요. 자, 이거는 웹 브라우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이 탐색기 있죠, 탐색기. 컴퓨터의 드라이브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여기에 저 마이박스가 내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 있냐? 어떻게 보면은 네, 여기 있죠. 윈도우즈 앱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거기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공간을 내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CDE 이렇게 드라이브 명칭이 설정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마이박스는 N 드라이브, N 네이버의 첫 철자인 N 드라이브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파일 폴더 지정을 할 때, 네, 그쪽 N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 도움말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관련 도움말을 읽어볼 수 있어요. 네, 이거를 따라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네이버 마이박스와 구글 드라이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사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글 드라이브가 네이버 마이박스보다 좀 더 안정적입니다. 저는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는요, 구글로 들어갔을 때 로그인을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를 눌러줘요. 그럼 여러 가지 도구가 나오죠. 도구에서 드라이브를 클릭하세요. 그럼 드라이브로 진입이 됩니다. 드라이브로 진입이 돼요. 아까 마이박스에서도 이런 윈도우 앱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내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했었죠.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네, 여기 있죠. 데스크톱용 드라이브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하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문자가 G로 잡힙니다. 구글의 철자 G로 잡히게 됩니다. 다운로드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받으실 때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를 내 하드처럼 쓰게 되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넣어 놓게 되면은 사무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도 역시 구글 드라이브나 마이박스 앱을 설치하게 되면 동일한 클라우드에 여기서도 접속할 수 있고 집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파일이 내 컴퓨터에 드라이브에만 저장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동일한 데이터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가자면 여기 보면은 모든 예약 메시지가 전송 완료되면 컴퓨터 끄기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메시지라는 것은 현재 전송 스케줄에 전송 예정으로 되어 있는 모든 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메시지 작성에서도 역시 전송 완료 시 컴 종료라는 체크박스가 있었죠. 이거는
현재 편성하고 있는 이 대상에 한정하여 전송이 완료되었을 때 컴퓨터를 종료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체크박스는 아니라 여기 스케줄에 있는 모든 전송 예정인 건이 전송 완료가 되었을 때, 처리가 다 되었을 때, 그러니까는 처리가 됐다는 거는 전송 완료가 되든지, 전송 시간 초과가 되든지 실패가 되든지 모든 건이 전송 예정인 건이 한 건도 없을 때, 그때가 되면은 컴퓨터를 종료시켜라 하는 체크박스인 것이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작성 전에 미리 켜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먼저 켜놓고 메시지를 작성하면은 메시지를 작성하는 도중에 컴퓨터를 끄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송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비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모두 작성하고 전송 스케줄을 잡아 놓은 다음에 여기에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유효로서 전송 가능 시간차,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전송 스케줄에서 예정 시간으로부터 이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모두 전송 예정이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이 오버가 되면은 시간 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시간 초과로 분류가 되면서 시간초 상태가 시간 초과로 표시가 쭉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무슨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이나 60분이나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금방 뭐 전송 스케줄을 많이 잡아 놓게 되면은 절반도 보내지 못해서 모두 시간 초과로 전환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굉장히 좀 넉넉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C 성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자동 친구 추가를 하고, 실제 전송 스케줄에 잡혀 있는 건들을 PC 카톡을 통해서 전송을 할 때 컴퓨터의 성능이 많이 느리게 되면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이 느리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성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 성능에 맞춰서 조금 더 전송되는 동작들이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전송 실패가 좀 떴다, 그러니까 너무 컴퓨터가 느려서 전송 실패로 떴다, 그럴 때는 PC 성능을 느림 쪽으로 좀 옮겨 놓으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많이 느린 컴퓨터는 아무래도 최대치 10에다가 놓는 게 좋겠죠. 매우 느린 거죠. 매우 느림에다 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내 컴퓨터는 굉장히 최신 컴퓨터다 라고 해서 너무 빠름 1로 놓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아무리 빠른 컴퓨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중간 쪽에 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전송 금지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전송 스케줄을 굉장히 많이 잡아놨어요. 2000건을 잡아놨어요. 근데 저녁 때부터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 전송 간격 시간 때문에 밤 9시를 넘을 것 같다. 그럴 때는요, 이 전송 금지 시간 사용을 선택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밤 9시가 넘어져서 보내지는 카톡은 받는 사람을 약간 좀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에티켓에 어긋나는 그러한 카톡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꼭 체크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자동으로 님 붙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칭 삽입 시 말하는 것입니다. 호칭은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게 호칭이죠. 호칭은 카톡에서의 대화명이 아닙니다. 대화명은 이거고요. 호칭은 메시지 작성 시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선택 친구에 메시지를 했을 때 호칭을 안녕하세요 홍길동님 하고 넣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호칭 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문자 내용이 전송될 때 이 호칭으로 대체가 되어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는 호칭에는 님이 없죠. 님이 자동으로 붙는 것입니다. 그 님자를 자동으로 붙일 것인지 체크해 놓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체크되어 있는 게 좋겠죠. 만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실 필요 없는 거고요. 오류가 났을 때 오류의 기록을 폴더를 열어주는 버튼입니다. 자, 친구 데이터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버튼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은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움말이 필요하시면은 어디서든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저한테 직접 문의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문의 제휴 광고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카톡 상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실 필요 없고 원격 지원 요청. 자,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화면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원격 지원 요청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을 원격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 놔야 되는지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러스트 데스크라는 원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즉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자동보다는 수동 업데이트에 가까운 것이죠. 강제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드 변경은요, 잘 아시다시피 초보자를 위한 쉬운 모드가 있고 현재 보고 계신 고급 모드가 있습니다. 고급 모드에는 기능이 상당히 더 많이 추가되어 있죠. 쉬운 모드는 아주 톡을 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만 들어 있습니다. 충분히 쉬운 모드에 있는 기능만으로도 고객 카톡 마케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면 고급 모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상시에 프로그램들을 좀 이것저것 많이 다뤄 보셨다 한다면은 고급 모드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 조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쉬운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고급 모드 화면들을 그리고 기능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